저는 2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없어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애가 싫은 거니? 아니면 어디가 아팠던 거니?"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짧은 대답만 했어요. "아이랑 인연이 없었나 보지." 거짓말은 아닌데 또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안 가진 게 아니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안에서 4 살짜리 아이 하나가 차디찬 대문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리거든요. 겨울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집 앞에 콜택시가 서 있었어요. 제가 지금 50 대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택시는 제 기억에 연두색이었어요. 연두색 택시. 엄마가 갑자기 큰 짐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 다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렸죠. 근데 엄마는 정말로 매정하게 제 손을 떼어내더라고요. 택시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해는 저물어 깜깜해졌지만 저는 차디찬 대문에 붙어서 울부짖기만 했어요. 그때 제 옆엔 유모 할머니만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요,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건 동정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기록입니다. 제가 3 살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엄마 아빠가 제 양팔을 한쪽씩 잡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서로 떠넘기려는 몸부림?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의 기억엔 제 양팔이 찢겨나가는 통증만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느꼈던 통증보다 더 끔찍했던 건 '어디에도 속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3 살짜리 아이가 할 만한 걱정은 아니지 않나요? 엄마가 집을 떠난 이후에 우리 집에서 엄마는 멸균 대상이었어요. 엄마의 사진도, 엄마의 물건도, 그 모든 것들을 아빠는 지워버렸어요. 저는 엄마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나 50 대가 된 지금도 그날의 짐가방, 콜택시, 차디찬 대문, 그리고 제 울음소리는
지워지지가 않네요.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떠난 엄마 없는 일요일, 일요일마다 아빠는 저를 창경원에 데려가서 매번 맛동산을 사줬어요. 여러분, 창경원 뭔지 아세요? 지금 창경궁이죠. 네, 제 어릴 적에는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었어요. 음. 아무튼 그 시절 먹던, 아빠와 나눠 먹던 맛동산을 저는 아직도 즐겨 먹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빠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셨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였나? 제가 7살쯤 됐을 때 아빠가 정말 너무 예쁜 여자분을 데려왔어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랑 너무 잘 놀아주던 마음씨도 예쁜 사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나에게도 새엄마가 생기겠구나. 너무 예쁜 새엄마가 생기겠구나. 근데요, 계모는 그냥 계모일 뿐이더라고요. 그 예쁜 외모에 예쁜 목소리에 새엄마, 계모는요,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이간질을 시작했어요. 전 처음엔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이간질, 가스라이팅. 저는 사실 그걸 얼마 전에서야 알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안 거죠. 계모가 이간질을 했고 가스라이팅을 했었다는 거를요. 그땐 몰랐어요. 그냥 '어? 아빠가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9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냥 아빠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조금씩, 조금씩. 계모가 어떤 방식으로 아빠와 저 사이를 갉아먹었는지, 그건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가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도록 정말 계모가 설계했었던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이어가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며칠 밤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요. 아무튼 오늘은 그 결과만 말하겠습니다. 계모는 없는 말을 보태고 사실을 조금씩 비틀어가기 시작했죠. 어느새 아빠 귀에 들어가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아빠는 제 눈에 악마가 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쳤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한 집에 있으면 너무 숨이 막혔어요. 제 방 문을 닫고 제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저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건 그 집안 어디에서도 제가 편히 숨쉴 곳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이 정말 자기가 사는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결국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사랑보다는 탈출로서 선택했어요. 첫 번째 남편, 그 사람이 좋아서 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결혼하라고 끊임없이 몰아붙였고 계모 밑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후딱 결혼했어요. 두 번째 남편도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결혼이 끝난 뒤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또 결혼했습니다. 이건 남편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정말 도망치듯이 결혼했다는 거를, 그래서 더 뭔가 단단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를 알게 되었죠. 음 4 살에 버려진 기억이 있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버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네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4 년을, 또 12 년을 붙잡고 있었나 봐요. 엄마는 나를 4 년도 안 돼서 버렸지만 남편은 날 못 버리게 하려고 제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음 내 생애 최초의 배신, 차디찬 대문 안쪽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4 살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최초의 제 생애 최초의 배신이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배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나를 낳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나? 어쩌면 저는 그날 이후에, 그 이후부터 계속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버려질까 봐. 또 혼자 남겨질까 봐. 그래서였을까요?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끝내지 못했던 거였어요. 첫 번째 남편과 4 년, 두 번째 남편과는 12 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남편하고 살면서 오랜 시간 버텼냐고 묻는데요.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아이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남편들을 붙들고 버티고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쩌면 저는 버티고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버려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4 살의 어느 겨울날 차디찬 대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가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내가 버려지지 않으려고, 내가 홀로 남겨지지 않으려고 어쩌면 내가 버리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을 거야. 그 비겁하고도 슬픈 주문을 외우면서 첫 번째 남편과는 4 년을, 두 번째 남편과는 12 년을 버텼던 거죠. 아, 그 두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 미련도 아니었고 대문 앞에서 울던 그 4 살짜리 아이가 다시는 혼자 남겨지지 않고 싶어서 어쩌면 스스로를 그렇게 유배 보냈던 것 같아요. 음 보통은 아이가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바깥으로 나돌거나 외도를 하면 그 배신감에 어떻게든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는데도 4 년 그리고 12년 그렇게 남편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둘 다 사실 음 그냥 잠깐 살다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전 아이가 없잖아요. 제가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가정에 아이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혼이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보다 아이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였으니까요. 4살 때 엄마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이, 대문 앞에서 울부짖던 아이,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제가 만약 아이를 낳았다면 저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까지의 저처럼 살면 안 되니까요. 그건 어쩌면 제가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니요. 저는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음 그런 제 아이에게 음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선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자체가 좀 말은 안 되지만 저는 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가 생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할아버지 재적등본도 같이 떼어 봤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저런 서류를 띄면서 '그것도 한번 떼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아 제 생모의 이름이 있거든요. 4살 때 저를 버리고 간 그 생모의 이름이요. 저를 낳고 4 년도 안 돼서 그렇게 매몰차게 뿌리치고 떠난 엄마에 대한 서류들을 다 떼어 봤는데요. 거기서 전 뭔가를 알아냈어요. 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혼 소송, 상간 소송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서류 한 장이 저를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리더라고요. 계모에 대한 이야기도 생모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은요, 어른이 돼도 엄마라는 존재 앞에서 다시 4 살짜리 아이가 된답니다. 그 생모에 관련된 서류를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순간 저는 수십 년 전 그 차디찬 대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어요. 계모와 생모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좀 불쌍히 봐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삐뚤어진 적이 없거든요. 4 살에 엄마를 잃고 9 살부터는 서서히 아빠를 잃고 또 두 번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또 생모에 대한 뜻밖의 충격까지도 또 마주하면서도 저는 지금 높은 바위산처럼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단단했냐고요? 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바위처럼 단단했던 건 아니고요. 어 처음엔 그냥 4 살짜리 아이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떠나가는 엄마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던, 대문 앞에서 울부짖던 그냥 조그만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씩 겪었습니다. 하나씩 버텼습니다.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의 제가 숨쉬고 있는 건 처음부터 단단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요, 대문 앞에서 울고 있던 4 살짜리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떠난 것도, 아빠가 악마가 된 것도, 네 인생이 그토록 척박했던 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아이였을 뿐이야. 그런데 봐. 그 연약했던 아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서 왔잖아?" 저는 그저 결혼을 2번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2번 이혼 소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파괴하려던 모든 것들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차디찬 대문에 붙어 울던 아이, 손이 닿지 않아 대문의 문고리조차 잡을 수 없었던 4 살의 아이가 이제 그 대문을 직접 열고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대문 앞에서 부디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